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출범 59일 만에 드디어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와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김 씨는 권호수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등과 함께 주가 조작을 공모해 8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천 개입 의혹에 발단이 된 무상 여론조사 관련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모두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 밖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고리로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이 혐의들과 이어지는 범죄 수익 10억 3천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조사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형사재판을 받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특검이 기소한 주된 근거는 물증입니다. 김건희 씨의 통화 육성과 문자 메시지 등 JTBC의 보도로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지만 물증까지 피할 순 없었습니다. 조혜영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김건희 씨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육성은 주가 조작 공모를 입증하는 결정타였습니다. 수익 배분 약정도 손실보장 약속도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특검은 거기에 40%를 주기로 했다. 6대 4로 나누면 저쪽에 얼마를 줘야 하는 것이냐. 거의 2억 7천만 원을 줘야 하는 것 같다고 말하는 김건희 씨 육성을 확보했습니다. 증권사 직원과 통화에서 2억 7천만 원을 언급한 바로 그날, 김건희 씨는 이와 똑같은 액수를 수표로 인출했습니다. 또 코바나 컨텐츠 이사였던 김범수 전 아나운서 주식 계좌에 3억 원을 넣고 내가 차명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육성 녹취도 확인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는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대화 메시지가 꼽힙니다. 2021년 7월 명 씨가 내일 공표될 여론조사 자료라며 보안 유지해달라고 부탁하자 김건희 씨는 넵 충성이라고 답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2개 등 8천만 원 상당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입증한 것도 결국 김건희 씨 목소리였습니다. 2022년 3월 30일 김 씨가 통일교 당시 2인자에게 제가 비밀리에 하는 번호라며 혹시 의견이 있으면 이 번호로 꼭 문자를 보내달라 말하는 통화 육성이 나온 겁니다. 건진법사를 통한 게 아닌 대통령 당선인 부인과 통일교 핵심 간부가 직접 나눈 대화였습니다. 김건희 씨는 구속 뒤 5번의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씨가 과거에 남긴 목소리는 본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물증으로 되살아났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란죄로 수감된 남편 윤석열에 이어 부부가 구치소에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역사가 쓰인 것입니다. 특검이 밝혀낸 그녀의 3대 핵심 범죄와 그럼에도 아직 수면 아래 잠겨있는 거대한 범죄의 빙산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검찰이 4년간 뭉갰던 이 사건. 특검은 단숨에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김건희는 단순한 돈줄이 아니었습니다. 불법적인 통정 가장 매매의 47%가 그녀의 계좌에서 벌어진 명백한 공범이었습니다. 8억 1천만 원의 부당 이득,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로 자신의 배를 채운 희대의 사기극입니다. 둘째, 명태균 공천 개입. 그녀는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돈과 여론 조작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유린한 끔찍한 국정농단입니다. 셋째, 통일교 청탁.
그녀는 건진법사를 통해 통일교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8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을 받았습니다. 건진법사가 보낸 문의자 큰 거라서 놀라워했다. 이 한마디에 그녀의 타벽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토록 명백한 범죄 혐의 앞에 그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반성과 사죄? 그녀는 변호인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견디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반성하는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억압받은 순교자로 포장하며 아직 잡히지 않은 공범들에게 입 다물고 버텨라고 신호를 보내는 암호문입니까? 남편 윤석열이 탄핵 심판 당시 자신을 달 그림자에 비유했던 것처럼 이들 부부는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고 국민을 기반하는 똑같은 화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소는 거대한 김건희 범죄의 빙산을 일각에 불과합니다. 수면 아래는 아직 48억 원대 집사 게이트 횡령 의혹, 금거부기로 상징이 되는 매관 매직 의혹, 서희건설의 나토 3종 세트와 로봇계 사업가의 와셔론식의 뇌물 의혹,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 삼부토건, 양평고속도로, 김승희 학폭 무마, 해구유 함정 술 파티, 종명 황후 놀이까지 양파 껍질처럼 까도 깨도 끝없는 이 모든 범죄 혐의, 이것이 바로 김건희 게이트 실체입니다. 특검이 이 모든 범죄의 뿌리를 뽑을 때까지 결코 칼을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 기소된 대통령 부분 김건희, 그리고 내란 채로 함께 재판받는 남편 윤석열, 이들의 부부 동시 재판은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와 상식을 바로 세우는 위대한 첫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녀의 죄 과연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범죄의 빙산을 어떻게 심판해야 할까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공장 구독과 엄지척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현판식 열고 수사 개시한 지 59일 만에 두 달이 채 안 되는 시점에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전직 영부인이 구속 기소 받는 거는 이번이 역사상 처음이고요. 헌정사상 또 역대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는 것도 역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여전히 진술은 거부하고 있고요. 네, 김건희 지금까지 씨. 뭐 네. 5차례 특검의 그 대면 조사를 받았는데 일관되게 특검에서는 진술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김건희 씨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 예. 액수가 특정이 됐습니다. 특검팀에서는 총액 10억 3천만 원으로 범죄 수익을 예. 추정을 했고 특검팀에서는 그래서 이제 기소와 함께 이 범죄 수익에 대해서 추징 보전 청구를 했습니다. 예. 애초에 윤석열 씨 부부에 대해서는 70억이 넘는 재산 예. 신고가 공짜 재산 신고를 통해서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추징금을 납부받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혹시 나중에 형 확정을 받기 전에 네. 재산을 빼돌려 가지고 이걸 어렵게 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예.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는 걸로 그렇군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정한 내용들을 보시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통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을 해서 8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예. 이렇게 특검에서는 특정을 했고 그리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예. 제공받은 혐의, 그리고 전성배 씨와 공모를 해서 고가의 목걸이 등을 합쳐서 총액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예. 수수한 혐의, 이런 걸 이제 종합하면 10억 3천여만 원 정도를 부당 취득을 했다. 이렇게 지금 특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더 진행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양평고속도로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부분, 이런 부분들도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추가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추가되지 않은 귀금속들이 예. 계속 지금 확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외에도 이제 16가지 혐의에 대해서 특검법에 명시가 되는데 그 중에 3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죠. 이제 예.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 대한 추징 금액 보전 청구라든지 예. 혹은 이제 앞으로 기소될 내용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김건희 씨는 달빛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남편도 그렇고요. 달에 대한 비유를 참 좋아해요, 보면. 네, 오늘 예. 기소가 이루어지니까 김건희 씨가 변호인단을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요. 시적인 표현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예.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앞으로도 그 어떤 혐의에 관해서든 특검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할 것이다.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을 견디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지금의 저는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마치 확정적인 사실처럼 매일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또한 피하지 않고 살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낙에 특검 조사에 임하면서도 의혹에 대해서 다 지금 부정하는 입장을 예. 취해왔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진실을 드러내고 자신의 무죄를 밝히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잘 이해는 안 가요. 무슨 말인지. 가장 어두운 밤 이런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이 상황에 어울리는 말인가 동특이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는데 네. 그런 표현을 따와서 네. 한 것 같습니다. 굳이 비유적으로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국어국문학과 출신인데 예. 굳이 비유적으로 따지자면 이제 어두운 밤을 강조하려면 어두운 걸 강조해야 되고 예. 밝은 걸 강조하려면 밝은 걸 강조하는 게 이제 비유적으로 맞는데 예. 둘을 좀 섞었습니다. 그렇군요. 국어 시간에 이제 그렇게 성적이 좋았던 학생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